자, 교과서 중단원 연습 문제 1번 문제입니다. 1번과 2번에 잘 보시면 이건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이죠. 고차 방정식은 문자의 차수가 3차 이상인 방정식 고차 방정식인데 고등교과상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만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풀이법은 일단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는지 이용해 봅니다. 공식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공식을 적용하셔야 되겠죠. 근데 혹시 만약 공식 적용이 안 된다면 보통은 조립제법으로 합니다. 기억하시죠? 조립제법. 그럼 조립제법은 이렇게 하죠. 여기다 개수를 쭉 쓰시고 여기다 어떤 x를 집어넣어서 그 x를 알파로 한다면 그 알파를 집어넣어서 이걸 조립제법에서 맨 끝에 나머지가 0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야 근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 알파를 구하는 방식이 있었죠. 이 알파 값을 구하는 방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붙여주고 최고차항이 있을 겁니다. 이 방정식의 최고차항. 그 최고차항에 개수가 있겠죠. 그 개수에 약수를 분모에 두시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을 겁니다. 그 상수항의 약수를 이렇게 분수 형태를 쓰시게 되면 조립제법에서 저 방정식 0 만들 수 있는 이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조립제법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이면 한 번 조립제법에서 1차와 2차로 떨어뜨리시고 4차 방정식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두 번 조립제법에서 다시 1차, 2차 이런 걸로 차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이제 그런 케이스 조립제법 풀면 되는데 가끔 고차 방정식인데 조립제법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형으로 본다면 그 방정식이 보기차 방정식 인 케이스가 있고 이건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자, 이런 케이스인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조립제법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뒤쪽 부분에 해결법이 각각 문제마다 나와 있고 풀이를 설명드릴 테니까 이 문제들은 그때 가서 푸는 걸로 하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내용 정리가 되셨다면 다시 1번으로 가봅시다. 1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이죠. 곱셈 공식이 적용되는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적용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인수분해 하시는 겁니다. 그럼 3차 떼고 a 플러스 b 앞에 거 제곱 둘 곱한 값의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1번 문제를 정리해 본다면 x세제곱 플러스 27은 3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 위에서 본다면 a를 x, b를 3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시켜 보면 x 플러스 3 앞에 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거 자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되는 것을 찾는 거겠죠. 두 개 가로가 0이 되는 거니까 앞쪽이 0이 되거나 또는 뒤쪽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앞쪽이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뒤쪽이 0이 되는 x값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요. 그럼 근해 공식 x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7이 되고 루트 안에 음수 있으면 끄집어내면서 여기 있는 음수를 끄집어내시면서 i를 붙이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복소수 할 때. 그럼 최종 정답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은 3루트 3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답은 x는 마이너스 3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근이 두 개입니다. 2분의 3 플러스 3루트 3i 나머지 하나는 2분의 3 마이너스 3루트 3i 이래서 총 3개 근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번은 4차 방정식이네요.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4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거의 여러분이 풀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고
모양을 보니까 이게 x가 모두 다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일단 x를 끄집어내면 저절로 차수가 떨어지죠. 1차와 3차의 곱으로.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됩니다. 그럼 두 개 가로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 0과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저 3차가 0이 되는 x를 구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데 일단 인수분해 공식은 잘 모르겠네요. 조립제법을 이용해 봅시다. 그럼 얘 뭘 집어넣어서 0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1이죠. 거기 약수 1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8이니까 그냥 8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의 약수 1, 2, 4, 8. 그래서 이 8개 중에 있죠. 플러스 1분의 1, 1분의 2, 1분의 4, 1분의 8 마이너스 1분의 1, 1분의 2, 1분의 4, 1분의 8 총 8개 중에 얘 0 만드는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해보시면 뭐가 되냐면 아마 4가 될 겁니다. x에 4를 집어넣으면 얘가 조립제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4를 넣으시고 이제 개수를 쭉 씁시다. 3차항 개수, 2차항 개수, 1차항 개수, 상수항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그렇죠. 끝에 0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수분해에 대해서 근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x는 앞에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여기 4를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x-4의 인수를 가졌을 테고 그 다음에 2차항 개수 x제곱 1차항은 없죠? 0이니까요. 상수항 2는 0. 따라서 이 가로가 0이 되려면 앞에 거 0,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0, 끝에 0. 그럼 앞에 거 0이 되는 x값은 0이고요. 또는 중간 거 0이 되는 x값은 4고요. 또는 얘가 0 돼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는 x값 찾는 거죠. 그럼 x제곱 남기고 2를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있는 제곱이 넘어가면서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가지고 넘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근데 루트 안에 음수 있으면 끄집어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그러니까 총 답은 4개입니다. 0, 4,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총 4개 근이 나타납니다. 자, 2번 문제. 이번에 1번도 4차 방정식인데 이건 누가 봐도 x제곱이라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남고 두 개 가로 0 될 때는 앞에 게 0이 되거나 뒷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이 0이 될 때 x값은 x는 0인데 이게 지금 제곱이 0이 되는 건 x값은 2개 있죠. 중근입니다. 여기다가 중근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정확한 답이 될 테고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될 때 그럼 2를 넘기시면 되겠죠. 그럼 x제곱은 2가 되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따라서 x는 제곱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가지고 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답은 요렇게 x는 0이라는 중근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 하나. 그래서 총 3개 근. 중근이지만 실제로 이제 근은 개수는 한 개로 세는 거니까 3개 근이 나타난다고 알 수 있겠죠. 2번 문제로 바로 갑시다. 2번은 이게 공통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전개수 풀어도 물론 답은 나오겠지만 분명히 이게 귀찮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공통 부분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는 대부분 다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1이 공통 부분이니까 얘를 뭐 라지 a 이런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식 자체는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라지 a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가벼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인수분해도 쉽죠? a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그럼 두 개 가로 0 되는 a 값은 a가 2일 때 있을 테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a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미지수인 x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a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a는 여기 있었죠.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a는 2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은 2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여기도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x값 구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x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은 x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곱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총 답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총 4개 근이 나타납니다. 자, 3번 문제. 3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가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조립제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으면 0이 될까요? 고민해보지. 근데 1 같은 거 어떤 거 싶어요? 1 집어넣으면 바로 0 되겠죠? 뭐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2 그치 0이 되죠. 그럼 1 가지고 조립제법 해봅시다. 1 그 다음 개수 3차항계수, 2차항계수, 1차항계수, 상수항 빠트림없이 다 쓰셔야 되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 남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인수분해가 1을 인수로 가지려면 x-1의 인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은 2차항계수, 1차항계수, 상수항.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x값은 일단 1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는 저걸 찾아야 되죠. x제곱 3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x값. 자, 얘는 이제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근해 공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9 더하기 8이 되니까 이거 계산 되시죠? 17입니다. 그래서 총 답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총 3개 근이 나타나죠. 2번은 4차 방정식이라 특별한 조건이 없고 인수분해 안 되면 조립제법 써야 되는데 4차는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2번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 뭘 집어넣으면 0 될까요? 찾아보니까 저기는 음해값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1 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네 이거 0 되죠. 그러니까 1 가지고 조립제법 해보자는 얘기죠. 여기 1 그 다음에 4차항계수 3차항계수 2차항계수 1차항계수 상수항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자 0이 안 되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잘못 풀었죠. 여기 아까 마이너스 1 집어넣자고 그랬고 1 썼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을 조립제법 하시는 거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끝에 0 남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1차 정리된 게 이 식은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려면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 3차항계수, 2차항계수, 1차항계수, 상수항이에요. 자 이게 0이 되는 값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또 3차 방식이죠. 그럼 이번에도 여기 0 되는 값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수가 적당하냐면 x3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바로 해봅시다. 여기서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에서 어차피 여기는 이 3차식이 3으로 조립된다는 뜻이니까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이 남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면 뒤쪽에 있는 3차 방정식이 3이라는 근을 가지려면 x-3의 인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차항, 1차항, 상수항을 나란히 쓰시면 됩니다. 2차항, 1차항, 상수항. 따라서 여기서 근이 0대는 마이너스 1, 여기 0대는 3. 이쪽 근을 찾아야 되죠?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 안 되므로 근해 공식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7이 남죠. 따라서 이제 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또는 이쪽 근 정리한 것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총 4개 근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4번 문제는 연립방정식인데요. 연립방정식은 두 가지 꼴이 출제가 되죠. 하나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 꼴 하나, 그 다음은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 꼴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핵심은 여기죠. 이 문제를 기준으로 대부분 다 문제가 풀어지는데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식은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다 일반적으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2차와 연립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차 중에 위, 아래 어떤 거든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하나를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 2차가 1차와 1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밑에 이제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풀이할 때는 앞쪽에 있는 1차식 하나랑 밑에 있는 거 연립 하나 하시고요. 1차식 하나, 이게 1차식 1번, 얘가 1차식 2번으로 본다면 1차식 1번과 밑에 있는 2차식을 연립하는 것, 그게 아니면 1차식 두 번째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차식을 이렇게 연립해서 이쪽에서 일반적으로 두 쌍의 해, 이쪽에서 두 쌍의 해, 일반적으로 보통 네 쌍의 해,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해내시는 겁니다. 일단 4번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1차와 2차를 연립하는데 여기는 워낙 뭐 한 문자로 정리가 잘 되어 있죠. y는 x-1과 같으니까 1차를 2차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y 대신에 여기 있는 x-1을 대입하게 되면 꼴이 앞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x-를 넣고 그 위에 제곱이 있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좌변을 정리하면 x제곱 x제곱 2x제곱 이쪽에 마이너스 2x 이쪽 플러스 1 나오는데 5가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남아요. 그럼 이건 다 2의 배수들이니까 2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여기서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0이 됩니다. 따라서 x값이 두 개 나오죠. 하나 x값은 2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나머지 x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건상 잘 보세요. 지금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주어진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x도 있고 y도 있고. 그럼 x값만 구해서는 안 되고 거기 대응되는, 거기 짝지어지는 y값을 찾아냅니다. 그럼 x에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밑에 있는 것보다는 미식이 낫죠. 그래서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그때 짝지어지는 y값은 1입니다. 이렇게가 한 쌍이 답이 되는 거예요. x값만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때 y값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총 두 쌍의 해가 나타난다. 이해되셨죠? 2번 해봅시다. 그럼 2번은 이것도 한 문자로 정리해야 되니까 y는 10-3x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 1차식을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는 게 좋겠죠. 밑에 있는 식이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28인데 y자리 대신에 10-x를 이렇게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3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28이 되죠. 전개를 해보면 9x에서 x제곱을 빼는 거니까 8x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30x가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60x가 되며 이쪽에 있는 상수값 100이죠. 넘어와서 100-28이니까 플러스 72는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다 4의 배수들이기 때문에 4로 나누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적당히 인수분해 하시는 거죠. 여기 2x 있을 테고요. 여기 x로 가고 여기 적당히 이제 수를 줄여서 여기는 마이너스 15를 만들어야 되죠. 여기 6, 여기 3 이거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근데 곱해서 플러스고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x 둘을 더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5x가 나오죠. 인수분해 잘 됐다는 뜻이니까 위아래 묶기만 하시면 됩니다. 2x-3 x-6 0 따라서 x값이 2분의 3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게 아니면 x값은 6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었죠. 아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x에 대응되는 y값 x가 2분의 3이면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10-2분의 3을 대입하면 2분의 9가 되죠. 그럼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얘는 2분의 1이 남네요. y값은 2분의 1 이렇게 하나 짝이 지어지고 x가 만약 6이 된다면 y값은 10-2, 3은 36, 18이니까 마이너스 8이 남죠. 그래서 y값은 마이너스 8. 자, 이런 식으로 두 쌍의 해를 구해낼 수 있었다. 그래서 1차와 2차가 연립되면 1차를 2차식에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시고 그 x든 y든 두 개가 구해지면 다시 최초 1차식에 집어넣어서 나머지 하나의 문자를 구한 다음에 두 쌍의 해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계산 하나 잘못됐죠? 2분의 10이 아니고 2분의 20입니다. 그럼 2분의 20에서 2분의 9를 빼면 2분의 11. 자, 여기만 살짝 붙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 둘 다 2차식입니다. 2차와 2차가 연립되면 두 개 2차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거를 1차와 1차의 곱으로 쪼개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앞쪽에 있는 1차와 밑에 있는 2차 하나 연립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차와 밑에 있는 그대로 2차 연립해서 이쪽에서 두 쌍의 해, 이쪽에서 두 쌍의 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두 쌍은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네 쌍의 해를 구해내시는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문제는 위아래 누가 인수분해 되냐면 얘는 밑에 있는 식을 보면 x제곱, xy, y제곱에 이렇게 상수가 붙으면 요거는 인수분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 제곱이 여기 인수분해가 xx 여기 yy 이쪽 2 이쪽 1 둘 다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y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xy가 되죠. 그럼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x-2y와 그 다음에 x-y는 0 이렇게 위쪽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고 밑에 있는 2차식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일단 썼어요. 자, 근데 그 다음 풀이가 이거라는 거죠. 두 개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동시에 아래 있는 식을 만족하는데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x값 중에 얘가 0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조건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x-2y가 0이 된다는 조건 하에 밑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앞에 게 0이 되지 않고 뒤쪽이 0이 되면서 밑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아까 우리 앞쪽에 배웠던 1차와 2차 연립입니다. 위에는 1차식을 밑에 있는 2차식에 대입하면 되죠. 근데 위는 지금 조건상 x는 2y를 만족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대입합니다. x 대신에 2y를 대입합시다.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5x 곱하기 y 대신에 2y 죄송합니다. x 대신에 2y를 대입하죠. 3 곱하기 x 대신에 2y를 집어넣고 위에 제곱이 있어요. 마이너스 5 곱하기 x 대신에 2y 곱하기 y 플러스 y 제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쪽은 12y 제곱 마이너스 10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여기를 계산해보면 이게 3y 제곱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따라서 양면을 3으로 나누게 되면 y 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앞쪽에서 배웠던 복소수 개념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곱을 넘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시면 돼요. 그럼 y는 답이 두 개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인데 루트 마이너스 1은 다시 i랑 같잖아요. 그럼 y 값이 i일 수도 있고 아니면 y 값은 마이너스 i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위쪽 조건에 보니까 어디서 우리가 시작했었냐면 여기서 시작했었죠. 여기 x는 2y랑 같은 값이에요. 그럼 y 값이 i면 x 값은 거기에 2배 2i가 되고 y 값이 마이너스 i면 x 값은 거기에 2배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서 총 두 쌍의가 일단 먼저 구해졌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을 푸시면 됩니다. 이번 조건은 x-y가 0인 거니까 x는 y랑 같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럼 x 대신에 y를 대입합시다. 3y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x 대신에 y 곱하기 y 플러스 y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고 3y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여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y 제곱이 마이너스 3이에요. 따라서 y 제곱은 3이 되겠죠. y 값은 제곱해 3이 되는 수 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y 값이 3일 수도 있고 y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어요. 위에는 저점일꼴을 보셔야 되죠.
x와 y는 서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y가 루트 3i면 x는 똑같은 루트 3이 되고 y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x도 똑같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총 4쌍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총 4쌍의 해가 나온다는 거죠. 자, 6번 문제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보기차 방정식입니다. 자, 시작은 이래요. 1번이 일단 주어졌는데 x 4제곱 플러스 4는 0. 이거 4차 방정식이죠.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적용합니다. 인수분해가 적용되는지. 근데 4차 더하기 상수인데 이게 인수분해가 바로 어떤 공식을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조립제법으로 갑니다. 그럼 저기 0 되는 값을 아까 공식인 것처럼 0 되는 값 찾기 위해서 그 0 되는 x값을 알파로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런 방식으로 풀었는데 이게 0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보기차 방정식이거나 아니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요 밑에 나오는 문제가 또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 유형입니다. 보기차 방정식. 그럼 보기차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까? 그러면 보기차식은 구성이 총 2가지입니다. 4차항 나오고 그 다음은 2차항 나오고 그 다음 상수항 나오는 홀수차 없이 4차, 2차, 상수 이렇게 짝수차로만 배열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게 보기차거나 아니면 1번처럼 4차, 2차 없이 바로 상수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로 배열되어 있는 방정식을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를 앞쪽에서 여러분이 저번 중간고사 범위에서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쪽에 배웠던 내용을 잘 떠올려 보시고 이제 문제로 접근해 봅시다. 그럼 보기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패턴은 다시 2가지죠. 첫 번째, 좌변식을 그냥 적당히 x제곱을 뭐 치환을 해두고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치환을 한 다음에 해봤더니 이게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케이스가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치환을 해도 저 상태로는 인수분해 안 될 때 시험 문제는 출제되면 아마 이게 출제되겠죠. 좀 쉽지 않은 유형이니까요. 1번과 2번이 전부 다 이 2번 케이스 보기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한 유형 문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1번 같은 케이스는 사실 이게 2차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4차항과 상수항만 가지고도 보기차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풀이는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풀었었냐면 x제곱하고 상수항 4는 놔두고 가운데 새롭게 이 부분에 새롭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2차항을 떠올렸었죠. 네. 4차항이었죠.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새롭게 2차항을 만드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요. 그럼 완전 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이 올 테고 여기는 2니까요. 완전 제곱은 같은 수가 2번 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플러스로 만약 온다면 플러스 4x제곱이 올 수도 있고 이게 만약 마이너스로 온다면 마이너스 4x제곱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만약 숫자가 왔다고 치고 위에 플러스 4x제곱이 왔다면 지금 시간에 플러스 4x제곱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그만큼을 빼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마이너스 4x제곱이 왔다면 반대로 이걸 지워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4x제곱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꼴을 이런 꼴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꼴 자체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 나오도록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려면 앞쪽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게 a제곱 꼴이 돼야 되고 뒤쪽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b제곱 꼴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플러스가 왔잖아요. 밑에 거는. 그럼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위쪽 꼴로 가서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좀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x제곱하고 여기 플러스 4를 붙였는데
이쪽에다가 뭘 만드냐면 플러스 4x제곱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없던 4x제곱이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식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니까요. 그 여기는 x제곱과 x제곱의 곱이고 여기는 플러스 2와 플러스 2의 곱으로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돼요. x제곱 더하기 2가 두 번 곱해지는 완전 제곱식. 근데 뒤쪽을 묶을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쓰지 마시고 이것도 제곱식으로 묶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x에 여기 가로 치셔야 됩니다. 전체 제곱 이런 꼴로 써서 꼴 자체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 되도록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합차로 풀겠죠. 제곱 밑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랑 제곱 밑에 있는 2x를 한 번은 더해주고 이거 인수분해할 때 a와 b를 제곱 밑에 있는 a와 b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이렇게 빼주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앞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랑 뒤에는 2x를 한 번은 더해주고 x제곱 플러스 2랑 뒤에는 2x를 한 번은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는 0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식이 두 개 나왔죠? 앞쪽이 0이 되는 x값을 찾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0이 될 때, 그렇지 않다면 이제 뒤쪽이 0이 될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이 될 때, 그럼 여기서 해를 구하시면 되겠죠. 근해 공식인데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이므로 짝수의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짝수의 근해 공식은 이게 공식이었죠. 2a분의가 아니고 a분의, b가 아니고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그 바깥에 있었던 2분의 b, b의 반을 제곱한 거 빼기 4 빼고 ac. 이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a분의, 지금 a는 지금 1인 상태니까 분모는 생략, 2의 반의 1, 거기에 부호 반대, 여기 잘못 썼습니다. 2분의 b의 부호 반대, 그죠? 마이너스 b 할 때 그 마이너스 b를 반 나눈 다음에 부호 반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b 2의 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곱하기 c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걔는 i랑 같죠. 이렇게 해서 일단 두 쌍해가 나왔고요. 다음 이쪽에서는 마찬가지 이렇게 짝수니까 짝수의 근해 공식 a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c 1 곱하기 2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 루트 마이너스니까 i 해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총 4쌍해가 1번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2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은 마찬가지죠.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됩니다. x제곱 곱하고 6을 아무리 둘이 쪼개서 곱해봐도 더해서 9가 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얘도 아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새로운 2창을 만드셔야 됩니다. x 4제곱 쓰시고 플러스 16 상수항 쓰신 다음에 가운데 있었던 마이너스 9x제곱을 잠깐 뒤로 이렇게 빼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요 자리에 새롭게 내가 2차항을 만들 겁니다. 완전 제곱식 되도록. 근데 x제곱 올 테니까 여기는 4, 4가 오겠죠. 그럼 플러스로 온다면 여기는 플러스 8x제곱이 오고 마이너스로 온다면 마이너스 8x제곱이 올 겁니다. 그럼 반대부호를 둬야 돼요. 플러스 8x제곱의 반대부호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8x제곱의 반대부호 플러스 8x제곱. 근데 여기를 정리해보면 이 뒤쪽이 마이너스 17x제곱이 되고 요 밑에 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왔지만 17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위쪽 거는 선택하지 않고 앞쪽에 있는 제곱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쪽 거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x 4제곱 플러스 16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창을 뒤로 뺀 다음에 여기 둘 때는 아까 보셨죠? 마이너스 8x제곱을 두자는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둘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도 더 보고 마이너스도 보고 그 중에 여러분이 이제 계산상 적용되는 게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8x제곱이 갑자기 생겼잖아. 그만큼 없애야 되니까 뒤에 반대 부호인 플러스 8x제곱을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적당히 이제 인수분해를 하겠죠. 완전 제곱식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여기 4 여기 4 둘 다 마이너스로 와야 되겠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가 두 번 이렇게
여기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꼴로 지금 4차 방정식 구성이 된 겁니다. 모양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됐죠? 합차입니다. 그 밑에는 x제곱 마이너스 4랑 x를 한 번 더해주죠? 이번엔 차수별로 써볼게요. 한 번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x를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괜찮죠? 앞에 게 0이 되는 x값 그리고 또는 뒷게 0이 되는 x값인데 앞에 게 0이 되는 x값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x를 찾읍시다. 그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ac 루트 17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0이 될 때 x값 그때 x는 2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총 4개의 근이 2번 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문제는 3차 방정식 한 근이 나와 있죠. 보통 근이 나오면 대입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대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허수를 여기다 대입했더니 막 3차를 계산해야 되고 2차를 계산해야 되고 식이 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대입하지 않고 개념을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자, 다른 쪽 접근이 뭐냐면요. 3차 방정식이지만 한 근이 A, B는 실수란 말이 중요합니다. 결론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전부 1, A, B, 여기 마이너스 4, 이 개수가 모두 실수란 얘기예요.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한 근이 1 마이너스 i면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가 된다. 중요합니다. 개수가 모두 실수여야 됩니다. 그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한 근이 1 마이너스 i,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 그럼 3차 방정식이면 근이 총 몇 개 나와야 되죠? 3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x값이 1 마이너스 i 하나 있고 1 플러스 i가 하나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요? 모르겠으니까 그냥 나머지 한 근은 알파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풀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풀이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은 총 일반적으로 3개 근이 나오죠. 알파, 베타, 감마. 그 3개 근을 모두 더하게 되면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3근 중에 2근을 곱해서 그 값을 모두 다 더하게 되는 이 공식은 a분의 c. 그 다음 마지막 3근을 모두 다 곱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t. 이 공식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 3차 방정식의 개수가 이렇게 됐을 때겠죠. 3차항 계수 A, 2차항 계수 B, 1차항 계수 C, 상수항 D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이 개수를 보고 이렇게 공식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필히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풀이를 가지고 한번 얘를 접근해 본다면 나와 있는 개수 중에 아무나 막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여기가 좀 더 유리하죠.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게. 왜죠? 그러면 여기 상수항이 나와 있어요. 문제. 그럼 상수항이 나와 있으므로 저 상수항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여기죠. 네, 상수항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세 근의 곱. 세 근을 모두 곱합니다. 얘랑 얘가 근인데 얘를 다 곱하죠?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앞쪽에서 배웠어요?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 1의 제곱. 그래서 얘는 곱하면 2가 됩니다. 거기다가 알파까지 곱하면 2알파가 되겠죠. 모르겠으면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얘랑 얘를 계산해 보시면 이 답이 2가 나옵니다. 거기다 알파까지 곱하면 세근의 곱은 2알파. 그 2알파의 공식을 적용하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d 상수항 마이너스 4. 그 값이 4가 되고 2알파가 4이므로 알파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세 개 근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2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a와 b를 구하려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공식 세 근의 합 이 부분이죠. 세 근의 합 1 마이너스 i에 1 플러스 i에 2까지 다 더하게 되면 이 공식 적용하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b a. 네, 2차항 계수가 여기서는 b가 a로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자, 정리해보면 좌변은 여기 있는 플러스 i랑 마이너스 i가 지워지고 4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a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런 풀이 하나. 그 다음 마지막 여기입니다.
빚 갖고 하려면 두 근의 곱의 합. 그럼 두 근을 곱하라는 얘기는 요렇게 두 개 곱해보고 요렇게 두 개 곱해보고 요렇게 두 개 곱한 값을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i랑 1 플러스 i를 곱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i랑 2였죠? 네, 2를 곱하면 2 플러스 2i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2랑 1-i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2를 분배하게 되면 2-2i 걔를 다 더하는 겁니다. 여기 두 근의 곱의 합 이걸 다 더하세요. 그러면 공식상 a분의 c, a는 3차계수, c는 저기 있는 1차계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빚값은 좌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씌워지고 이 답은 6 이렇게 해서 a, b 값을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답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한 근이 1-i,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근 2.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은 이렇게 두 글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 2번의 정답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풀이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한 근이 1 마이너스 i,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 그 나머지 한 근은 모르겠어요. 알파라 둡시다. 됐죠? 자,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거 배운 거 있었죠? 2차 방정식 할 때 x값이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가져요. 그럼 네모와 세모를 가지고 인수분해하게 되면 x-네모랑 x-세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이게 1차함계수에 두 근을 더한 값에 부호 반대로 바뀐 게 1차함계수가 되고 맨 끝에 있는 상수함은 두 근을 곱한 것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기억하시죠? 두 근을 합친 것,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두 근을 곱한 게 그대로 부호 반대 없이 그 숫자 그대로 상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이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지면 얘네 둘을 가지고 일단 2차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얘가 한 근, 얘가 나머지 한 근이니까 보신 것처럼 합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1-i랑 1 플러스 i를 더하면 2가 되고 그다음 두 근의 곱 1-i랑 1 플러스 i를 곱하면 이게 2가 되죠. 그럼 이 두 근 가지고 2차식을 작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알파를 가지고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저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곱하면 사실 누구랑 같아야 되죠? 여기는 3차식과 같아야 되겠죠.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랑 이 식이 서로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분배해서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비교하기 전에 이런 거는 팁이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알파를 곱하면 마이너스 2알파라는 상수항이 나오는데 그 상수항이 왼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알파 값이 2인 거죠. 그러면 2번은 이제 답이 해결이 됐습니다. 한 근이 1-i,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 또 나머지 한 근은 2 이렇게 해서 나머지 두 개의 근을 구했고요. 이제 AB만 구하시면 되는, AB만 구하면 되는데 AB는 그냥 얘를 전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전개하시면 되죠. 뭐 전개가 여러분이 어렵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쭉 전개하시면 x세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x세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아까 알파 값이 2로 바뀌었으니까 빨리 2로 고쳤을게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x,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정리하시면 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그리고 이제 좌변은 비교해보세요. 2차함계수 a값은 이쪽에는 2차함계수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되고 이쪽에 있는 1차함계수 b값은 이쪽에 있는 1차함계수 6이랑 같아야 되니까 b는 6. 그래서 1번 정답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방법을 두 가지 설명드렸으니까 두 가지를 여유가 되시면 두 가지를 다 연습해 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한 번은 이렇게 풀어보시고 한 번은 저렇게 풀어보시면서 이 내용 정리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시험에 매우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연습을 좀 꼼꼼히 해두셨으면 좋겠네요.